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중등부 원장 이묘희 선생님이라고 하고요. 이름이 좀 희한하죠, 어머님들. 그래서 애들이 저한테 묘자가 무슨 묘자냐고 맨날 물어봐요. 그래서 무덤 묘자냐, 심지어는 토끼 묘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이제 묘할 묘자예요, 어머님. 그래서 좀 희한한 이름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중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아이들이 전부 다 저를 묘쌤 이렇게 부릅니다, 어머님. 그래서 일단 제가 어머님들하고 항상 매 해마다 만나고는 있는데 항상 긴장이 돼요. 왜냐하면 해마다 만나도 만나는 어머님들도 다르시고 아이들도 다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재밌는 건 예비중학교 이제 설명회를 끝나고 아이들하고 처음 만나는 시간에 아이들한 표정을 딱 보면요, 아이들이 정말 군대에 첫 입대한 애들처럼 정말 다 이렇게 굳어 있어요, 어머님. 애들이. 왜냐하면 선생님이 저 약간 얼굴 동그랗고 입술도 빨갛게 바른 저 선생님이 굉장히 무서워 보이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중학교 가서 과연 잘할 수 있을 건가, 그거에 대해서 애들이 너무 어머님보다도 사실은 더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시간에 굉장히 그 분위기 잡기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 해 동안 아이들을 이제 다루면서 느낀 게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딱 두 가지더라고요, 어머님. 아이들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가장 좋아하는 거, 아이들이 일단 재밌어야 돼요, 어머니, 수업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칭찬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님들께서 집에서 칭찬을 많이 해주시겠지만 사실은 이제 어머님들께서는 아이한테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이가 요만큼 했을 때 보다는 좀 더 잘하길 바라시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아이가 하는 거에 비해서 좀 과하게 칭찬을 좀 많이 해줘요. 그러면 아이가 굉장히 자신감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들도 사회생활이라는 걸 하다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알아요. 내가 쟤보다 뭐가 약하고 내가 쟤보다 뭘 못하고, 그거를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10명의 아이들 중에 자기 자신감으로 꽉 찬 아이는 한 명도 사실 안 돼요. 사실은 다들 약간 자신감이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잘한다 자꾸 얘기를 해줘야 아이들이 자기의 틀을 자꾸 깨고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께서도 집에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사소한 거라도 자꾸 칭찬을 좀 해주시면 아이들이 훨씬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제가 국어에 대해서 이제 설명회를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거랑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엄마 나 이제 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습관이에요, 어머님. 고등학교 가서 절대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서술형에서요, 어머님, 쓰기 연습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은 2년 전에 어떤 남자친구는 본문에서 뭐 4어절로 찾아 쓰시오 라는 서술형 문제가 있었는데요, 자기가 하던 방식대로 본문에다 밑줄 긋고 화살표로 내렸습니다, 어머님. 점수가 당연히 안 나오죠. 근데 그 아이는 그게 습관이었기 때문에 뭐가 잘못된지 잘 몰랐던 거예요. 예. 그리고 남자애들의 특징은 쓰는 걸 엄청 싫어해요. 근데 쓰지 않고 머리로만 계속 제가 얘기를 100번을 얘기해줘도 어머님, 쓰지 않으면요 그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쓰게끔 해주셔야 돼요. 특히 서술형에서는요. 네. 자, 저희가 이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수능을 보게 됩니다, 어머님. 그래서 독서, 문학, 고전, 화법, 작문, 문법해서 총 45문제를 90분 동안 풀게 되거든요. 근데 계산을 해보면 마킹하는 시간 빼고요, 한 문제당 어머님 1분 정도에 풀어야 돼요. 그러면 사실 문제 읽기도 바쁘거든요. 특히 비문학 같은 경우는 지문이 엄청나게 길어요. 거기에 3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5분, 6분 안에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대부분 수능이 어려웠다라고 나오는 경우는요, 비문학을 다 포기하고 찍고 나온 경우예요. 시간 배분을 잘못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 이제는 중학교서부터 서서히 연습을 해야 되는 게, 중학교 때는 어머니 정확히 푸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중3 때부터는 정확하지만 빠르게 푸는 연습을 같이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 싸움이라고 사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저희 학원은 비문학에다 적용을 해서, 아까 그 논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교재는 논술이 사실 논술만을 위한 교재는 아니고요, 수능의 비문학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 연습을 이제 계속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사고력이라는 말이 나오고 내면화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은요, 공통적으로 다 내면화입니다, 얘들아. 저기 내면화입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나오네요, 애들한테 하는 말투가.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면화라는 건 자기만의 방식을 찾아서 자기가 어떻게 잘 이해하는지 이제 그거를 자기가 찾는 건데, 이제 간혹 공부 잘하는 애들 중에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이냐면 수학이나 과학이나는 엄청나게 잘 풀어요. 근데 암기 과목이 정말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친구들은 수학과 공부를 해서 자기가 방식을 깨달았지만
그 암기 과목이죠. 이를테면 뭐 역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에 정확하게 잘 외울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자기 내면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역시 그 과목별로 내면화할 수 있는 걸 빨리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어머님들이 이제 생각해 봐주시면 되고요. 저희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저희 그 논술 소장님께서 쓰신 교재세요. 저희는 이제 다른 시중 교재를 쓰지 않고요. 저희 나름대로의 교재를 쓰고 있는데 이제 이게 1강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요즘 영상 세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거에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임팩트 있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시각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머니 사실 비문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한 사물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두 가지 학자가 다른 의견을 냅니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이거를 중심 문장을 찾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중심 문장을 그냥 찾으라고 하면 다 찾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시간 제한을 둡니다. 3분, 2분 이런 식으로. 그럼 아이들이 똑같이 그 시간에 딱 찾아줘요. 그 다음에 이 두 그 지문에서 핵심 주장을 찾아서 한 개의 문장으로 만드는데 요걸 잘하는 친구들은요, 당연히 수능에서 비문학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훈련을 많이 한 친구들하고 그 다음에 저희 학원에서 3년 동안 하고 올라간 친구들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그냥 그 학원을 다니지 않다가 예비 고1 때 그냥 저희 고등관에서 시험을 보면 모의고사에서 어머니 8점 정도 차이가 나요. 그 3년 동안이 사실 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그 훈련이었지만 그게 8점이라는 어마무시한 결과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다 이 논술은 약간 수능 비문학에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어머님들께는 뭐 자세하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제가 이제 국어 쪽에서 좀 할애를 좀 많이 하려고 이 부분은 그냥 보여만 드릴게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제한 시간 5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게 독해예요, 어머님. 그래서 요거를 저희는 사실 5분까지 안 줍니다. 3분 30초를 줘요. 초시계를 딱 하고 아이들한테 찾자 하면 아이들이 단락별로 이걸 단락이라고 하는데 단락별로 중심 문장을 찾아요. 근데 제일 심각한 게 뭐냐면 요즘 아이들이 책을 잘 안 읽잖아요. 아이들이 중심 문장을 잘 못 찾습니다. 중심 문장을 못 찾는다는 얘기는 전체의 주제를 잘 못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문제풀이는 당연히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아이들이 요즘 가면 갈수록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제가 느끼는 거는 굉장히 아이들이 독해가 약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단순히 책을 많이 읽혀서는 안 되고요. 책을 어떤 어머님께서는 그냥 뭐 책을 어디 도서관에 넣어놓고 얘가 여기 있는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읽었어요 라고 되게 만족해 하시는데 그런 아이들을 실제적으로 이런 훈련을 해보잖아요. 제대로 못 찾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사실 책을 많이 읽는 것보다는 제대로 읽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그리고 아이가 아이만의 배경 지식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이 책을 같은 책을 읽었는데 어떤 아이는 A라고 받아들이고요. 어떤 아이는 B라고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면 A, B 그 사이에 저희가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아이가 이상한 쪽으로만 계속 생각이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당연히 서술형 문제에서도 답을 자기 방식대로 쓰고 맞았다라고 좋아합니다. 근데 나와보면 0점을 받아요. 근데 자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내가 답이라고 생각한 걸 썼는데 선생님이 답을 안 줬을까? 답이라는 건 정해져 있는 걸 써야지만 답이라고 인정을 해주잖아요. 근데 아이가 핀트를 놓친 거예요. 초점을. 예.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중심 문장 찾는 과정이 들어가고요. 자, 여기는 어머니 저희가 이제 매 주마다 사실 매 달에 책을 읽고요. 맨 끝에 주에는 디베이트라는 걸 하는데 디베이트가 점점 중요해지는 건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모든 수행평가 20점에서 30점 정도는 계속 수행평가가 들어가는데 수행평가할 때 아이들 앞에 나와서 발표를 많이 시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PPT 갖고도 발표를 많이 시키거든요. 근데 사실은 약간 주관적이에요. 선생님께서 그 PPT를 갖고 그 발표를 할 때 선생님이 깎고 점수를 감점하고 주고 이거는 선생님의 주관적인 게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아이들이 실제로 와서 예비중학교 1학년 때 와서 디베이트를 처음 시키잖아요. 다들 땅만 보고 있어요, 이렇게. 땅만 보고 웅얼웅얼거려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앞에 나오는 것 자체를. 근데 이게 저희가 한 2달, 3달 정도를 같이 하면 나중에는 아이들이 디베이트 시간이다 그러면 저희가 아이들이 나와서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를 잘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디베이트도 말하기도 훈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많이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국어 학원밖에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게 이 리서치 훈련이 저희가 이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고 자료를 미리 주거든요. 근데 아이들 중에 10명 중에 6명은 그 자료에서 자기가 찬성과 반대를 나누어서 맞는데 내가 찬성인데 어떤 게 내 주장의 근거가 되는지를 못 찾아냅니다.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선생님 읽긴 읽었는데요. 제가 찬성이거든요. 어떤 걸 찾아야 찬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사실은 리서치라는 것도 훈련인데 아이들이 중심 문장을 찾아내야 되는 건데 그게 나한테 어떻게 필요한 자료인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말하는 연습을 하고요. 그 다음 리더십 훈련을 하는데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요즘 아이들이 그 학교에서 사실 인기 좋고 친구들하고 원활하게 잘 지내는 것도 굉장히 큰 복이거든요. 안 그런 친구들도 많아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 이 아이들이 말 잘하는 아이들이요. 인기가 대부분 좋습니다. 인기가 좋다고 뭐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친구 사이가 이렇게 좋아야지만 아이가 학교 다니는 게 즐거워져요. 예. 그리고 자신감도 생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퍼블릭 포럼 디베이트 관한 교재가 지금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딱 보기에도 좀 어려워 보이죠? 근데 이게 이제 거의 대학교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일단은 그 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국어를 주로 담당하고 있고 저희는 3시간 30분 동안 국어하고 논술이 1시간 30분, 1시간 40분, 1시간 40분 한 다음에 10분 중간에 쉬고요. 선생님이 달라요. 국어 선생님과 논술 선생님이 달라서 크로스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지루해요. 아무리 재밌게 한다 해도 3시간 30분 한 선생님하고 같이 있는 건 좀 지루하거든요. 그래서 국어하고 논술하고 좀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이제부터 이제 제가 국어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국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국어는 뭐가 많이 제일 변하냐면 제시문이 제일 많이 변합니다. 용어가요, 어머님들 그 초등학교 때는 그렇지 않은데 중학교 오면 한자어가 거의 교과 과정에 60에서 70%가 한자어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이 아이의 감정은 어땠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슬펐어요. 이렇게 쓰면 되지만 중학교 때는 애상적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과거의 일을 생각해 봤어요. 이런 표현을 썼다면 중학교 와서는 회고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를 어떤 사물의 대상에 비유해서 은유적으로 표현했다. 이거를 우회적, 의의적 이렇게 씁니다. 이 속에 많은 뜻이 담겨져 있다. 함축적이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모든 용어가요. 다 한자어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비중학교 1학년 제가 작년 재작년 계속 하면서 느꼈는데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단어 때문에 문제를 못 풀어요. 선생님한테 계속 질문해요. 선생님 이거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처음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이 말이 익숙해질 때까지는 사실 6개월 정도가 걸려요. 이 말 자체가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는. 그래서 이 용어 부분이 어머니 굉장히 아이들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부분이고 국어를 싫어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잘 잡아 놓으면 아이들이 국어를 조금 접근하기가 용이한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한 중학교 2학년 때나 3학년 때 좀 늦게 국어를 학원을 들어온 친구들은요. 이 용어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예비중학교 1학년 때 국어를 시작하시는 게 굉장히 좋으세요. 아이한테 어떤 짐을 덜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글의 갈래라는 건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그렇고 매번 어느 학교든 100%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그런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시의 특징이 뭐냐, 소설의 특징이 뭐냐, 설명문의 특징이 뭐냐를 매 국어 시험마다 100% 출제하세요.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뭐 압구중도 그렇고 신구도 그렇고 신동도 그렇고 신사도 그렇고 그 저쪽 광이나 한 학교도 빠진 적이 없어요. 한 3문제에서 4문제는 매번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 글의 갈래를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면 이게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시험 문제에 그렇게 같이 연계돼서 출제가 되거든요. 요거를 글의 갈래를 알면 문제를 10문제 중에 2-3문제는 그냥 거저 풀려요. 근데 아이들이 글의 갈래는 사실은 학교에서는 자세히 배우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이건 설명문이야 끝 하고 넘어가세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분량 부분이 있는데 분량은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교과서 하나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중학교 올라오면 교과서 있고요. 그 다음 프린트가 한 10장 정도씩 나와요. 학교에서. 그리고 선생님이 또 요즘은 추세가 점점 수능형 문제 내기를 굉장히 다들 즐겨 하세요. 그러니까 수능형 문제라는 건 뭐냐면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은데 교과서에서 어떤 애상이라는 슬픔이라는 정서를 배웠어요. 그러면 전혀 다른 처음 보는 작품들 5개를 갖다 놓고 자 다음 작품들에서 똑같은 감정이 느껴지는 걸 찾으세요가 수능형이에요. 이걸 아이들이 엄청 어려워해요. 그래서 예비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재작년 같은 경우에 압구중 같은 경우에는요 평균이 국어가 55에서 60 정도 나왔거든요. 작년에는 한 70 정도 나왔고요. 그 이유가 수능형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멘붕이 왔기 때문에 너무 당황한 거예요. 이런 처음 보는 작품을 나보고 풀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풀어볼 생각을 안 하고요. 그냥 찍고 나와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보통은 지금 처음에는 압구중만 약간 수능형이 확대되는 추세였는데 요즘은 신사, 신동, 신구가 점점 다 광희도 그렇고요. 2문제 이상씩은 다 들어간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변별력 문제예요. 그래서 엄마 나 90점 받았어와 나 100점 받았어의 차이가 딱 2문제, 3문제거든요. 그게 이제 수능형 문제로 그 판가름이 나고 있어요, 지금. 네.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비중이 20점에서 10점 정도인데, 서술형에서 선생님들이 점수를 많이, 변별력을 갖기 위해서 점수를 많이 깎습니다. 그래서 사실 100점짜리 맞기가 힘들어요. 99점, 98점, 97점은 많아요. 공부 좀 한다는 친구들도. 그런데 100점 맞기가 힘든 게 마침표 찍었느냐, 맞춤법이 맞았느냐, 띄어쓰기 맞았느냐, 그 다음에 이게 문법적으로 맞았느냐를 다 판단하세요. 그래서 왜냐하면 아이들이 대부분 공부 좀 한다는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서술형 답은 웬만큼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맞춤법이라든지 아이들이 어떤 원고지 쓰기라든지 이런 걸 잘 모르는 친구들은 거기서 감점을 좀 많이 당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꼭 중요한 자기가 찝어준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를 쓰지 않고 풀어서 쓰면요, 틀리게 하십니다. 좀 저희가 볼 때는 조금 불합리한 것 같긴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아이들 사이에 그 변별력을 키우기가 좀 힘들거든요. 예.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문법인데요. 문법이 이제 어머님들 지금 이제 현재 중3에서부터 이제 대학교로 가는 친구들, 고등학교 가는 친구서부터 문법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문법이 사실은 전에는 필수였는데 이제 현 중학교 3학년서부터는 문법과 화법과 작문이 선택 과목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문법을 대부분 다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외울 게 너무 많고요. 어려워요, 문법이. 그런데 문법을 포기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게 선택 과목이 될지언정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내신에 문법이 어머님 그 12문제에서 15문제가 출제돼요. 그러니까 내가 문법을 선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내신에는 문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법은 꼭 잡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문법은 아이들이 너무너무 어려워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추천드리냐면 누적 공부라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어떤 어머님들께서는 이제 상담 오시면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제가 문학을 다 한번 다 돌렸어요. 제가 문법을 다 한번 돌렸어요. 그래서 이제 더 뭐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제 국어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조금 좀 애매한 게 돌렸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그걸 그 아이가 다 100% 받아들였다는 건 아니거든요. 아이들은 한 번 수업에 와서 30%에서 40% 정도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계속 영수가 계속 머릿속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문법을 한번 배우고 문학을 한번 배웠다 할지라도 그게 나가는 속도가 더 빠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나갈 때쯤에 다시 한번 중복해서 반복해서 아이들한테 또 가르쳐주고 또 나갈 때쯤 반복해주고 그렇게 해야 문법이 제일 자리를 잡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은 이렇게 한번 했으니까 이게 끝까지 가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면 아이들이 더 힘들어져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문법 특강을 꼭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께서 그 문법 특강은 저희가 중학교 3학년 과정 중에는 총 6번이 있는데 6번을 다 보내주셔야 아이가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시간을 좀 많이 벌어요. 왜냐하면 중학교에서 배운 문법 1, 2, 3학년 때 배운 문법이 고등학교에 100%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게 잘 돼 있는 친구들은 고등학교 때 가서 문법 응용 문제나 적용 문제를 풀게 돼요. 근데 그게 안 돼 있는 친구들은 가서 기초를 시작해야 돼요. 그럼 벌써 출발선상이 달라지잖아요. 아이들한테 부담을 좀 덜 주시려면 차라리 중학교 때 이 모든 과정을 다 하고 몰려보내시는 게 아이가 훨씬 편해요. 예. 문법은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파트고 지금 점점 이 동네 추세가 그 앞구도 그렇고 저쪽 무학이나 광이나 다 그렇지만 점점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의 문법 문제를 출제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압구정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어떤 문제를 출제하셨냐면 수능에 나왔던 2014년 수능 문제를 그대로 출제하셨어요. 고3 거를요. 예. 근데 지금 마찬가지로 다른 학교도 제가 이따가 기출문제 분석을 해드리겠지만 그 학교들도 마찬가지로 다 고2 수준의 문법 문제를 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머님들. 그래서 문법이 점점점 아래로 내려오고 있어요. 예. 어렵습니다. 국어 공부는 이제 개념학습, 그 다음 개념심화, 지문 적용인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지문 적용이 아까 그 수능형 형태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개념학습은 학교에서 배우는 작품, 개념심화는 학교 외 작품 외에 선생님이 주시는 따로 된 프린트를 따로 주세요. 다른 작품의 프린트. 그 다음에 요거는 선생님이 알려주지 않고 미리 이게 나온다라고 얘기해주지 않은 낯선 지문을 주십니다. 그래서 요 3단계로 국어 공부는 이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셔야 돼요. 예. 개념학습의 중요성을 보시면 이제 기출이죠. 2017학년도 수학능력시험에 보시면요. 이 노란색 친 이 부분들이요. 사실은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게 아니고요. 다 언제 배운 거냐면 저희 압구정 저희 학원에 1학년 여름과정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학교 때 공부를 착실하게 해놓으면 고등학교 가서 굉장히 많은 득을 보게 되죠. 마찬가지로
1학년 3과정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저희가 이 단어들을 다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 문법이고요. 이 문법에서 보면 이런 단어들 자체가 지금 다 한자어거든요. 이런 단어들을 지금 언제 배우냐면 1학년 때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좀 문법적으로 좀 많이 탄탄해지려면 중학교 때 확 잡아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거의 전교권 친구들을 보면요, 문법을 거의 다 마스터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르친 친구들 중에 지금 고2까지 다 올려서 보낸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전교 5등 안에 드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문법 특강을 다 수강을 했어요. 왜냐하면 방학 동안에는 좀 힘들지 몰라도 그걸 해놓으면 나중에 내신 때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한번 겪어본 아이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방학 때 좀 힘들어도 특강을 좀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국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선형 공부예요. 그래서 이렇게 짧게 공부하시면 안 되고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지만 어느 날 갑자기 탁 터지는 게 이제 국어인데, 저는 어머님들께 한 6개월, 기본적으로 최소 6개월은 공부를 시키셔야 아이가 국어에 대한 감을 잡는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상담 오시면 얘는 국어에 감이 없어요, 쟤는 국어에 감이 좋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감이라는 건 없고요. 감이 뭐냐면 이런 학습을 통해서 자기한테 배경 지식이 쌓이는 과정이 감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머님들께서 이제 감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계단식으로 나타난다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천천히, 국어는 사실 안 보이니까 천천히 드러난다라는 얘기예요. 저희 과정을 보여드리면 예비 중1에서는 이런 과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시와 운율, 뭐 소설, 이런 가장 기본적인 갈래별로 설명이 들어가고요. 자,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보시면은 지금 저희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왜 반복이 되냐면 아이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문으로 된 어휘를 한 번에 익히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잊어버릴 때쯤 다시 한번 넣어주고 해야 이게 자기 입에서 저절로 나오게 돼요. 심지어는 제가 이제 3학년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3학년을 대상으로 저희 학원은 예비 고1을 수능 기초 다지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수업을 거의 수능 기초 다지기 수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제일 안타까운 경우가 중3 때 조금 초반이나 중반에 와가지고요, 선생님 이 어휘를 언제 다 외워요? 이런 친구들이 있으니까 예비 중학교 1학년 때 했었어야 되는 걸 중3 때 와서 하려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하려고 하는 의욕은 있는데 지금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처음에 조금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한 3개월 정도는 많이 헤맵니다, 어머님. 그래서 이왕 국어공부를 시키실 거는 사실은 예비 중학교 때 시키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것들이 다 여기 노란색으로 나오는 것들이 다 사실은 고등에서 쓰이는 용어들이에요. 네. 자, 이 교재를 저희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처음에 이거를 배우거든요. 이걸 기본 개념으로 배우는데, 여기 보면 출판사가 저희가 중등과정이 18개의 출판사를 해요. 사실 전에는 국정이라 해서 한 과정만 했었는데, 지금은 18개의 교과서를 갖고 하기 때문에 학교별로 내신을 하다가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고등학교 때는 전국구로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데, 사실 아이들이 자기 거 학교 하나 공부하기도 되게 벅차거든요. 그런데 언제 그 연습을 통합해서 하는 연습을 언제 하겠어요? 사실 그런 기회가 없어요. 언제가 제일 좋냐면, 저희가 하고 있는 이제 중3 때 수능 기초 다지기 할 때 통합으로 해서 한번 공부는 확 제가 잡아주기는 하는데, 아이들한테 저희는 이미 1학년 때부터 이런 공부를 다 시켜요. 통합 공부를. 그래서 이 출판사들을 다 통합한 주요 작품에 대한 개념을 먼저 배우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내는, 학교 선생님들이 프린트, 교과서에 프린트를 내는 것처럼 심화학습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내는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능형 문제예요. 요거를 읽고 나서 이 시에 나타나는 삶의 태도랑 비슷한 걸 골라라. 그러면 보면 다 새로운 작품들이거든요. 이런 작품들을 아이들이 읽고 빠른 시간 안에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아이들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문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는 예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을 하니까 학원 안에서 배운 아이들은 사실 이런 문제에 좀 강해요. 그리고 자신감이 좀 있습니다. 자, 저희는 일단 국어 논술 과정이 국어가 100분, 논술이 100분 이렇게 돼 있고요. 테스트가 2개씩 들어갑니다. 숙제도 2개씩 들어가고요. 그래서 숙제는 뭐냐면 이제 어휘가 이따 나올 텐데요. 어휘를 오자마자 10문제를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문학 수업이 있는데 비문학 그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어오는 게 숙제예요. 그래서 요거를 숙제로 해오고 복습 테스트는 이제 지난주에 배운 지난번에 배운 국어에 대한 10문제 개념을 복습을 잘 했느냐 그거를 좀 물어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비중학교 1학년 때는 제가 이 복습 테스트를 볼 때 힌트를 좀 많이 줍니다.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그냥 아무리 수업을 했지만 그냥 줘버리면 아이들 대부분 평균이 3, 40점대가 나와요. 왜냐하면 어휘 자체도 어려운데 문제까지 풀라 하니 아이들로서는 굉장히 크게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제가 처음엔 자신감 좀 가지라고 복습 테스트 할 때는 많이 힌트를 좀 주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어는 사실 테스트와 숙제가 좀 있고 만약에 테스트에서 미달이 될 경우는 저희가 이제 남겨서 다시 한번 재시험을 좀 보게 됩니다. 논술은 저희가 책을 읽어오는데 요즘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사실 머리가 많이 진화해서요. 책을 초등학교 때까지 읽어라 그러면 순진하게 읽어요. 근데 중학교에 올라오면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라 그러면 인터넷에서 줄거리하고 독서 감상문을 베낍니다. 그래서 10명 중에 아이들 중에 거의 6명 정도는 인터넷을 많이 이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사실은 이 근처에 있는 학원에서도 이제 어머님들이 다 이렇게 돌아보시면 알겠지만 책을 사실 제대로 읽는 친구들은 학원을 보내지만 거의 힘들어요. 그래서 독서 테스트를 보는 이유는요. 너가 책을 읽었는 정도만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뭘 했고 주인공이 어디서 누굴 만났고 이런 정도 책을 읽어야만 알 수 있는 이런 내용에 대한 독서 테스트를 읽고요. 이게 통과가 안 되면 마찬가지로 30분 정도 남겨서 책을 좀 더 읽고 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항상 책을 읽고 수업을 한 다음에 글쓰기 과제가 들어가고요. 글 쓰고 나서는 첨삭이 이제 선생님들이 첨삭을 해주세요. 그래서 첨삭을 사실은 아이들보다 어머님들이 더 열심히 읽으세요. 선생님 이 아이가 어떻게 발전되어 가고 있고 뭐가 부족한지를 알기 위해서. 자, 아까 말씀드린 어휘 부분이고요. 저희 어휘는 일단 어휘 기본적인 어휘서부터 한자어, 그다음에 관용적 표현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고 이 어휘집에 실려 있는 내용들은요. 모두 모의고사나 고등학교 모의고사나 수능에 기출됐던 빈출되는 그런 단어들과 모여 있어서 사실 이 어휘집 5권만 띄우더라도 모의고사 문제 푸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어휘집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 어려운 사자성어부터 사회적 개념까지.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요즘 아이들이 수능할 때 볼 때 제일 어려워하는 비문학 편인데요. 비문학하고 똑같이 저희가 넣고요. 이 안에 들어가는 지문은 실제 고등학교 모의고사와 그 수능 기출문제집에서 뽑아서 아이들 수준에 맞게 편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걸 숙제로 해오게 되는데 가문단의 중심문장, 나문단의 중심문장, 다문단의 중심문장을 쓰고 밑에 답을 풀어오는 게 숙제가 돼요. 그래서 이걸 연습을요 3년 동안 한 친구들은요 엄청나게 많은 실력 차이가 생겨요. 속도 면에서도 그렇고 정확성 면에서도 그렇고요. 이제부터는 제가 이제 이 주변의 학교들, 그러니까 저희가 많이 다니고 있는 친구들의 기말고사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사실은 이제, 여태까지는 압구중학교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보통 압구중학교는 출제가 되면 60점대가 국어의 평균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점짜리가 전교에서 1명 정도 나올까 말까 한 정도의 수준이었고요.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제 그 선생님 어렵게 냈던 선생님들이 다 정근을 가시고 이제 다른 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은 이제 압구중학교 문제가 어려워서 좋은 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렵게 공부를 하니까 고등학교 가서 쉽게 고등학교 문제를 푸는 거는 있어요. 근데 당장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압구중학교를 제가 담당을 했었는데 전교 1등부터 15등까지가 저희 학원에 사실 다 다녔어요. 왜냐하면 저희 학원에서만 100점짜리가 계속 1명씩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교 1등에서 15등까지 최상위 반을 운영을 했는데 그게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어머님들이 치열하게 그 반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반에 이제 그 운영할 때 아이들은 사실 그렇게 막 들어가고 싶어 하진 않지만 어머님들은 이제 본인의 프라이드가 있으셔서 그래서 근데 그 반에 가끔씩 이제 다른 반 친구들이 이동 수업을 해서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른 반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저 이 반에서 수업 못 하겠어요. 그 얘기를 하고 다 도망가요. 왜? 그러면 숨이 막힌대요. 그 반에서 수업을 하면. 왜냐하면 아이들이 전혀 수업 외적인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오로지 수업만 하는 걸 원하고 한 가지를 더 알려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제가 그 방식대로 다른 반 가서 수업을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숨 막혀요. 그래서 아이들이 약간 성향이 조금 달라요. 그리고 시험 볼 때도 아이들이 최상위 반 친구들은 아이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선생님 쟤네는 저희랑 다른 애들이에요. 이런 얘기를 자기 스스로가 얘기를 하면 저는 되게 안타까워요. 다른 게 아니라 네가 놀 동안 그 친구가 공부한다는 생각을 안 해봤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거를
저랑 항상 PC방에 같이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PC방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의 특징은 공부할 땐 딱 공부하고 PC방 갈 땐 딱 PC방을 가요. 이게 분리가 돼요. 근데 분리가 안 되는 친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특징이 그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공부 숨이 막히다고 하는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라요. 자기가 놀 동안 친구도 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안심을 하고 있어요. 같이 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친구는, 공부하는 친구는 집에 가서 밤에 새벽까지 공부를,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최상위 반 친구들은 제가 이제 내신 기간에 저희가 거의 4권의 책이 나가거든요. 3권의 책과 1권의 이제 프린트가 나가는데, 그거를 최상위 애들은 다 풀어와요. 4개를. 그리고 저한테 질문을 해요. 궁금한 점을. 그런데 이제 일반반 친구들한테 제가 똑같이 주면은 아이들이 그 1권은 무조건 버려요. 풀 시간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똑같이 선생님은 나눠줬는데 얘는 1권을 더 푸른 거고 얘는 1권을 안 푸른 거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쟤랑 나랑은 머리 자체가 달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럴 때 그런 아이들한테 제가 쓰는 방법은 뭐냐면 자기의 틀을 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너 몇 점이 목표니? 그럼 90점이요. 선생님 90점 넘겨줄게. 그렇게 해서 약속을 하고 90점을 넘기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신나서 공부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가 몇 점대라고 자기가 먼저 딱 정해놓고 있어요. 근데 그 틀을 깨주는 순간 아이들이 날아가요. 근데 그 틀을 깨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계속 자기가 그 틀 아래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도 만약에 아이가 잘했다 그러면 굉장히 과하게 칭찬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아이가 그러면 한 번 틀을 넘잖아요. 그럼 그 틀을 또 유지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틀을 자꾸만 깨주는 연습을 하는 게 아이들한테 굉장히 큰 훈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압구중은 제가 보면 선택형이 90점, 서술형이 10점이고요. 문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법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 외에 학교 프린트를 배부해서 응용 문제를 많이 출제하고 있고요. 서술형에서 감점자가 좀 많습니다. 시, 소설, 설명문들, 갈래별 특징 묻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어머님들. 자, 여기 6점짜리고요. 문제가 요 보기를 보고 요 보기에 맞게끔 다 정확하게 써줘야 돼요. 근데 아이들이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도 사실은 제대로 이렇게 써와야 되는데 꼭 덤벙덤벙 거리는 친구들이 있어서 잘못 써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압구중학교 건데요. 서술형 2번이고요. 이게 4점짜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떠세요, 어머님들? 거의 고등학교 수준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보기 1, 보기 2, 2를 주고 또다시 조건에 맞게 서술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실 문제만 읽고 나서도 굉장히 아이들이 질려버리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게 작년 문제예요, 작년. 그래서 이 아이들이 사실 초등학교 때 이런 훈련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걸 보는 순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예, 어떻게 써야 될지 무서워하고요. 그다음 신사중학교를 말씀드리면, 신사중학교는 시험 범위가 넓은 게 특징이에요. 얘네는 국어 1학기, 2학기가 전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책 2권인 거예요. 근데 책 2권을 보통 학교에서는 소단원을 총 한 5개에서 6개가 시험인데 얘네는 한 번 볼 때 9개예요, 어머님.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1년치를 한꺼번에 하는 거거든요, 공부를. 그리고 거기다가 교과서 외에다가 또 외부 지문까지 들어가요. 또 프린트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 사실 외부 지문은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는 친구들도 사실 좀 많고요. 100점짜리 맞기가 조금 많이 힘듭니다. 네. 그래서 비유법도 교과서의 작품에서 다른 작품에서 출제를 하고 적용시키는 문제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신사는 지금 대부분 1, 2, 3학년이 다 범위가 일단 2학기씩 다 들어가요. 예. 그다음에 이 신사 문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신사 지금 4점짜리고요. 지금 국어사전의 내용을 갖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머니 사실은 수능형 문제예요. 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단순히 이 단어를 아니가 아니라 품사도 알아야 되고 적용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얘하고 얘를 구분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는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이걸 훈련을 하지 않은 친구들은 좀 하기가 힘들죠. 꺼졌네. 잠깐만요. 저희가 지금 꺼졌으니까 이걸로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어머니도 혹시 그 교재, 예. 자, 교재 보시면 다음 그 신구중학교는 요즘 좀 신구중학교가 좀 많이 핫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 신구중학교가 전에는 창기라는 교과서를 써서 사실 다른 학교에서 잘 쓰지 않는 교과서를 썼거든요. 그래서 문제 출제를 좀 아이들이 많이 풀어봐야지 되는데
자료가 없어요. 창비 자체가요. 문제 자체가 많이 없고요. 그래서 사실은 100점짜리도 많지 않은 학교예요. 근데 지금 제가 올해 분석을 하면서 느낀 게 신구중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신구중학교가. 그래서 신구중학교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마 교과서도 좀 낯설겠지만 또 이 문제 자체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하셔야 되고, 신구중 같은 경우나 신사중 같은 경우는 혼자 본인이 집에서 혼자 공부할게요 이러면은 아이한테 굉장히 낭패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 꼭 들어가요. 외부 지문이라든지 수능용 문제는 학원의 도움을 빌리지 않고서 아이한테 맡겨버리면 아이가 한 4문제에서 5문제 정도는 이제 실수할 수 있는, 놓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구중학교는 어머님들께서 공부를 시키실 때 좀 다른 학교보다 더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면은 그 소설에서 어휘의 뜻과 관용적 표현을 좀 출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교과서 외 지문을 좀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서술형 문제 한번 보시면 아이들이 이 서술형 문제 어머님들 거의 10명 중에 8명이 다 놓쳤어요. 품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 문제에서 하나라도 감점이 되겠죠. 예. 이 아이들이 이거를 품사를 정확히 알아야 답을 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어서 신구는 공부할 때 좀 더 좀 어렵게 공부를 좀 많이 시켜야 되는 학교 같아요. 광해중학교는 거의 출제 유형이 많이 바뀌지 않는 학교예요, 사실은. 그래서 근 3년에 그걸 기출 분석을 해보면 변화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광해중학교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갈래별 그 특징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학교고요. 그 다음에 어휘를 얘네 학교는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어휘 문제가 다른 학교에는 한 문제나 안 나올 때가 많은데 광해중학교는 매해마다 꾸준히 2문제 정도를 꼬박꼬박 내고 있어요. 그럼 어휘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제 어머님들께서 가끔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한자를 지금부터 시킬까요? 급수를 좀 딸까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만약에 영수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서 시간이 좀 되신다 하시면 저는 시키시면 좋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아이들이 영수, 국어 요것만 해도, 과학 이것까지만 해도 아이들이 시간이 안 나거든요. 그럼 굳이 한자에다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요. 책을 오히려 많이 읽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앞말과 뒷말의 분위기, 문맥을 통해서 이 단어가 긍정적인 단어인지 부정적인 단어인지 정도는 구분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 고등학교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단어의 뜻을 정확히 몰라도 돼요. 다만 문맥을 봤을 때 이 단어가 긍정의 뜻인지 부정의 뜻인지만 구분할 줄 아는 힘만 생기면 문제는 풀리거든요. 그래서 굳이 없는 시간을 쪼개서 한자까지 시키시지 마시고 책을 좀 읽히시고 문학작품, 단편소설 같은 걸 좀 많이 읽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광희중학교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술형 채점시 보면 맞춤법이나 어법, 감점 같은 게 이제 주의가 좀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얘네 학교는 좀 공부 시간에 필기를 좀 열심히 잘하고, 그리고 선생님 그 공부 시간에 자면 안 돼요. 공부 시간에 자면 안 되고 필기 잘하고 선생님들이 좀 요거 중요해, 요거 중요해, 이렇게 많이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공부 좀 잘하는 친구들 그 내신 대비할 때 그거 친구들 거 제가 책을 복사해서 이제 연구를 한 다음에 아이들 내신 대비를 해보면 거의 광희중학교는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한 부분에서 많이 출제를 내시고 계세요. 네. 서술형도 보시면 여기 단 유지라는 의미를 포함해서 설명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유지라는 건 이제 어떤 종이, 기름 먹인 종이를 얘기하거든요. 소설에 나오는 부분인데 그걸 얘기하고, 24번 문제도 어렵습니다, 어머님들. 이게 딱 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문제 유형이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가 헷갈리거든요, 항상. 근데 3번 3개인지 4개인지 이것도 하나고 4개인지 5개인지도 하나잖아요.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유형이고, 이걸 정확히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이런 문법 문제 유형이에요. 예. 신동중학교 같은 경우도 점점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실 2년 전까지만 해도 신동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고, 그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교과서 외 지문을 통해서 수능형 문제를 출제를 계속하고 있으세요. 근데 점점 선생님들끼리 약속이나 한 듯이 수능형 문제로 점점 접근을 하시는데, 이제 그 이유가 기본 개념에 대한 거는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기출됐던 것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하시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법 같은 것도 지금 기본 개념 이해한 다음에 적용하는 문제가 거의 10문제에서 12문제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밑에 4번 문제 보시면 안 배웠던 시를 이렇게 주고 이 시랑 같은 걸 찾아라, 이런 게 보이시죠? 이게 수능용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찾는 훈련을 좀 많이 해야 되고, 옆에 서답형 문제도 한번 보시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네, 신구 문제랑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별로 이게 무슨 품사인지를 정확하게 써라라는 거를 얘기를 좀 아이들한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아이들이 혼자서는 공부할 수 없고 만약에 혼자서 공부하게 되면 몇 문제를 놓치게 되는 그런 스타일들이 있어서 사실은 학원의 힘을 좀 많이 빌리게 되는 그런 출제 유형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네, 시간표를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시간표는 저희가 지금 현재는 이제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주말반 밖에는 없고요. 평일날은 저희가 몇 번 열어봤는데요. 아이들이 영수 때문에 자꾸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올림피아드 준비도 해야 되고 이래서 주말이 가장 아이들한테는 국어 공부하기에 이거든요. 그래서 주말에는 지금 10시부터 1시 30분까지고요. 일요일은 2시 30분부터 6시까지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어머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아이가 앉아있는 게 훈련이 안 돼서 3시간 30분이 좀 힘들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제 모든 중학교 올라오시면 아시겠지만 영어학원, 수학학원도 기본 4시간씩 이제 앉아있게 되거든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국어가 4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앉아서 이렇게 지구력 있게 공부를 하는 거를 습관을 지금부터 좀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네. 네, 이상으로 저는 이제 국어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면, 네. 네. 네, 비문학은 아이가 먼저 숙제를 해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같이 읽어가면서 가 부분에는 어떤 부분에서 중심 문장을 찾아야 되고 접속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이렇게 연결어 때문에 얘가 중심 문장이고 얘는 뒷받침 문장이다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면서 아이하고 답을 맞춰가요. 그리고 문제 푸는 요령을 좀 알려주고요. 네. 그 비문학은 어머니 그 고3 때 가면요 거의 아이들이 기계처럼 초시계 딱 켜놓고서 시간을 맞춰서 푸는 연습을 하거든요. 지금은 정확하게 푸는 게 관건이에요. 한 반에 저희가 12명 정도를 잡고 있는데 반마다 조금 틀려서요. 보통 이제 공식적으로는 12명이지만 15명이 되는 반도 있고 뭐 4명, 5명이 되는 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 영수에 따라서 일단 시간표를 정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국어 시간표를 많이 정하니까 그 시간대는 학교별로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아이들 일단은 정규반은 학교가 섞여서 움직이고요. 그다음 내신 때만 학교별로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네. 아니에요. 저희는 선생님이 많고요. 저 말고도 뭐 국어 선생님 담당도 한 3분 계시고 논술도 한 3분 계시고 더 따로따로 다 계세요. 네, 아니,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그 아까 말씀드린 논술 수업과 국어 수업이 나눠져서 수업이 들어가요. 예. 그리고 내신 때는 이제 논술 하셨던 분들도 내신 선생님으로도 들어가시고요. 예. 네. 아, 죄송합니다. 네. 네, 중학교는 다 이쪽에서 합니다, 어머니. 경원중학교가 저희가 해마다 조금 달라요, 어머니. 그래서 이제 들어올 때 보면 친구들이 많은 경원중학교가 많은 해가 있고 조금 명수가 작은 해가 있고 그래요, 어머니. 네, 그렇죠, 어머니. 경원중학교도 지금 공부 잘하는 친구들 작년에 전교 1등도 다녔었어요, 어머니. 네. 네, 어머니. 내신 때는 시험 기간이 다르잖아요. 거의 대부분 거의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많이 차이가 나봐야 한 주 정도 차이가 나고 거의 대부분 같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신사하고 앞구만 조금 한 주 빠르게 들어갔고 대부분은 거의 학교가 다 같은 주간에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규 수업을 하다가 내신으로 들어가면 저희가 4주나 5주 전부터 정규를 딱 스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판사 학교별로 묶어갖고 그 친구들끼리 같이 이제 내신 수업을 하게 돼요. 그럼 출판사가 다 다르니까 같이 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리고 출제 유형이 좀 달라서요. 같은 출판사일지라도 출제 유형이 너무 다른 학교들은 같이 묶을 수가 없어요. 예. 교과서 외에 지문이 많은 학교들이 또 있거든요. 근데 그런 학교들은 좀 분리를 해서 출판사별로 분리를 해서 해야 돼요. 네. 또 질문 있으세요? 네. 그러면 어머님들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일단은 이제 예비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공부를 시키시는 게 아이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